자, 이제 영양 기르기를 읽어보면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2,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 이 말은 그냥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니까 사실은 등차 수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거를 뭐 n번째 항까지라고 하면은 기호로 sn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이 문제는 SN 등차 수열이었던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 최대 최소를 논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자, 그런데 다음 두 학생이 제시한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아영이는 음수인 항만을 더하면 되겠네. 뭐 그렇죠. 합이 최소가 되려면은 등차 수열이 일단 처음 보니까 마이너스 22니까 분명히 이제 공차가 살아도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항이 음수일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딱 양수가 되겠지만은 딱 음수가 될 때까지만 싸그리 더하면 그게 이제 합의 최소가 되겠네. 그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은 정현이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냥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 후 우리가 보통 기호로 S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식을 구한 뒤에 식을 알 수 있으면은 그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풀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푸는 편이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알아야 되니까 밑에 적어놨고 첫 번째 풀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다 나와 있고 뭐 이제 일반항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습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4n-26 이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학생이 말한 대로 SN이 최소라는 말이나 결국 무슨 말이나 같냐면 지금같이 음수부터 차곡차곡 더해 나가는,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첫째 항이 저기 마이너스 20이었다가 두 번째 항도 그보다 조금 더 커졌지만 계속 음수이다가 언젠가 양수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항의 값이 일정하게 커져 나가는 상황이라면 이제 계속 음수가 되는 이런 항들만 더한 것이, 음수는 더해 나갈수록 합이 작아지니까, 그죠? 음수면 더해 나갈수록 합이 더 작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첫 번째 항이 뭐 마이너스 5다.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5지만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더 더했으니까 아까보다 더 작아지죠. 그죠?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SN이 최소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하고 같느냐? 이 SN은 음수인 항들만 다 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음수인 항만 다 더하면 SN의 최소값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이 여학생의 아이디어인 거죠. 자, 그래서 음수인 항을 구하려면은 또 뭘 알아야 되는데 몇 번째 항까지가 음수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식을 AK가 0보다 작다라고 두면 이 식을 잘 정리를 해서 K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자, AN이 4n-26이니까 AK는 4K-26이 되겠죠. 걔가 0보다 작다. 따라서 4K는 26보다 작다. 정리하면 K는 4분의 26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26을 4로 나누어 보면은 6점 얼마 얼마가 나와요. 이 뒤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범위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은 K가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여섯 번째 항까지는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즉 여섯 번째 항까지는 항이 음수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적어보면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항까지는 계속 부호가 마이너스이다가 일곱 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당연히 SN의 최소값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만 더하면 되겠다. 음수가 되는 여섯 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여기서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해버리면은 얘는 여기 앞에 여섯 번째 항에다가 어떤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은 조금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중이니까 여섯 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 다 풀었죠.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우리는 뭐 두 번째 공식을 이용을 할까요?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2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44 플러스 5 곱하기 4. 요것만 정리를 해주면 되죠. 하면은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나오겠지만 답이 마이너스 72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풀이입니다. 두 번째 풀이. 아까 뭐라 했어요? n번째 항까지의 합, 즉 SN의 식을 구해서 그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라는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SN을 구해보면은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n 곱하기 2a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적어놓고 여기다가 내가 아는 것만 대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n에 관한 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n 자리는 그냥 변수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n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고 a나 d에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a가 현재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d가 4니까 얘만 대입을 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44 플러스 4 곱하기 n-1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죠. 지금 분자분 모두 짝수이기 때문에 약분을 하고 정리를 하면 n 곱하기 2n-24가 됩니다. 2n-24가 되는데 2도 그냥 앞으로 빼내주면은 2 곱하기 n 곱하기 n-12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은 2 곱하기 n 곱하기 n-12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식하고 닮았어요. 이 n만 살짝 x로 바꿔주면은 식이 2x 곱하기 x-12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s라는 기호를 쓰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익숙한 함수 기호를 썼겠습니다. 그럼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중3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이 식과 굉장히 비슷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논하자는 게 이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고 그리고 이제 x축과 x값이 0 그리고 12일 때 만나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됩니다. 당연히 제일 가운데 여기 꼭지점에서의 x값은 6이 되겠죠. 6과 12의 정중앙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SN, 즉 n번째 항까지의 합의 최대 최소를 논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S1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식의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은 게 뭐냐면은 결국 밑에 있는 2차 함수의 x자리에 1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2가 들어갔으면 그 녀석은 f2하고 똑같아요. SN은 fn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x값이 1일 때 그럼 이제 요 점 있죠. 이것은 1,f1인데 사실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과 똑같다는 겁니다. y좌표만 보면은 그 다음에 x값이 2일 때 이 함수 그래프상의 요점은 사실은 y값이 뭐다?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의 합과 같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여기 이제 꼭지점에서의 y좌표는 뭐다?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겠고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은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오는 값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SN은 뭘 구하는 중이었으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중이었으니까 x축으로부터 가장 밑에 내려온 이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소값이다.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번째 항까지의 합 중에서 최소값은 S6이다. 나머지는 이 공식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겠죠. 답은 아까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72가 나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풀더라 라는 거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 한 가지 기본 상식으로 또 알아두면은 약간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건 AN이 등차수열, 이거는 선생님이 처음 등차수열을 배울 때 분명히 이렇게 인트로를 도입을 했었어요. 등차수열은 사실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무엇과 같다라고 했냐면은 1차 함수랑 같다. 그러니까 함수에 있어서 1차 함수나 수열에 있어서 등차수열이나 포지션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은 공차가 0보다 큰 경우는 이 등차수열은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은 물론 이제 점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지. x값이 1일 때
뭐 이제 x축 굳이 그리지 않을게요. 근데 공차가 0보다 크면은 일정한 값이 올라가는 이러한, 이걸 이제 산점도라고 말을 하는데, 점을 여러 개 이제 찍어서 나타내는 것을 산점도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공차가 좀 작으면 조금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울기가 일정한 1차 함수 모양의 사실은 이러한 1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인 거죠. 그 다음에 공차가 0보다 작으면 일정한 값이 감소하겠지. 이거는 이제 실제 요만한 기울기를 가지는 어떤 1차 함수의 일부가 되겠죠. 그거를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 합 SN이라는 것은 어떤 2차 함수 모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너무 공식화하기보다 약간 이까지만 알아두면은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이 아이디어만 가져다가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남학생이 푼 것처럼.